조금 솔직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붙은 식품들, 해외에서 온 낯선 이름의 과일들, 비싼 가격표가 붙은 건강식품들이 매일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먹는 건 점점 좋아졌는데 몸은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칩니다. 약은 늘었는데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서랍 가득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몸이 무겁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 특별한 것만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것, 비싼 것, 새로운 것만 찾다 보니 정작 가까이에 있는 것의 가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음식은 비싸지도 않고 유행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늘 부엌 한켠에 있었던 채소입니다. 당근입니다. 당근은 늘 조용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잡채에 조금, 볶음에 조금, 국에 몇 조각, 김밥에 한 줄 항상 곁에 있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채소 중 하나였고 냉장고에 늘 있었지만 특별히 챙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식탁을 살펴보면 이 평범한 당근이 놀라울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프랑스 시골 마을의 아침 식탁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 식단에도, 중동의 오래된 가정식에도 당근은 늘 있었습니다. 100년을 사신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당근은 빠지지 않는 채소였습니다. 왜일까요? 눈에 좋기 때문일까요? 피부에 좋기 때문일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근은 나이 들어가는 몸의 속도를 늦춰주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근이 왜 그런 채소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땅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힘을 땅 속에 모아 키웁니다. 햇빛을 받는 잎은 작지만 땅 속의 뿌리는 크고 단단하게 자랍니다. 자연은 이유 없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뿌리 채소는 필요한 영양을 저장하고 환경이 거칠어질수록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긴 가뭄을 버티기 위해 뿌리는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뿌리 채소를 겨울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영양제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이 오래 간다. 무, 우엉, 연근, 그리고 당근, 이것들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겨울을 나는 지혜였습니다. 저장이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몸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쓰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대신 천천히, 오래, 안정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당근은 바로 그 몸의 리듬에 맞는 채소입니다. 당근의 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주황색입니다. 이 색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안에는 몸을 보호하는 힘이 들어있다. 그 힘의 이름이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성분이니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어로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어는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영양제로 비타민 어를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뼈가 약해지고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다릅니다. 몸이 필요할 때만 조용히 바뀌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마치 현명한 약사처럼 몸이 요구하는 만큼만 약을 조제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항산화 물질로 몸속을 돌면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당근은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과한 것을 싫어합니다. 적당히, 꾸준히, 부담 없이. 당근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베타카로틴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눈입니다. 점점 침침해집니다.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저녁이 되면 시야가 흐릿해지고 밤에 운전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망막의 노화 때문입니다. 망막은 빛을 받아 신호로 바꾸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황반이라는 부위가 손상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황반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어로 바뀐 베타카로틴은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황반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황반변성 위험이 25% 낮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당근 1개 정도만 먹어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입과 코, 기관지 같은 점막입니다. 조금만 건조해도 불편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마르고 입안이 텁텁합니다. 비타민 어는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점막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점막에서 먼저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점막이 건조하고 약해지면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기관지염도 예방되고 목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할 때 당근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더뎌집니다.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당근의 또 다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당근 1개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돕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을 편하게 해줍니다. 특히 당근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좋은 균을 키워주고 불용성 섬유질은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이 지점을 천천히 붙잡아 줍니다.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돕습니다. 당근을 먹는다는 것은 노화를 멈추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화를 늦추겠다는 선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그중 하나입니다. 당근 1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칼륨이 풍부한 당근은 자연스럽게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비타민 K가 이걸 막아줍니다. 당근에는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베타카로틴과 함께 작용하면서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폴리아세틸렌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있습니다. 이건 당근 특유의 향을 만드는 성분인데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종합 영양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근은 늘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무시가 아니라 아주 한국적인 지혜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당근을 생으로 거의 먹지 않습니다. 볶고 데치고 익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맛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영양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녹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름에 볶으면 흡수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7배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열을 가하면 당근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영양소가 더 잘 빠져나옵니다. 씹는 힘이 약한 어르신들도 소화하기 편해집니다. 즉,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당근볶음, 잡채 속 당근, 국에 넣은 당근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리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근을 잘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당근을 참기름에 볶아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맛있어서 먹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당근 볶음을 먹으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당근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당근을 수프로 끓입니다. 양파와 함께 볶다가 물을 붓고 푹 끓인 후 믹서기로 갑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수프가 됩니다. 씹는 힘이 약해져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림을 조금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일본에서는 당근을 우엉과 함께 볶습니다. 간장과 설탕으로 달콤 짭짤하게 조린 김피라라는 요리입니다. 당근의 단맛과 우엉의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울립니다. 장과 혈당을 함께 생각한 조합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당근을 디저트로 만듭니다. 갸자르 할와라는 음식인데 당근을 갈아서 우유와 함께 조린 후 카다멈을 넣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디저트가 됩니다. 향신료가 소화를 돕고 우유의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입니다. 중동에서는 당근을 올리브 오일과 레몬으로 버무립니다. 얇게 썬 당근에 올리브 오일, 레몬즙, 허브를 넣어 샐러드를 만듭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베타카로틴과 함께 작용하면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세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근은 다뤄야 가치가 커지는 채소라는 것을.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당근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타카로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고 과하지 않아서 부담도 없습니다. 살짝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습니다. 딱딱하게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포크로 찔러봤을 때 쉽게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기름은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오일 모두 좋습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소량의 기름만 있어도 잘 흡수됩니다. 너무 갈지 않아도 됩니다. 씹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침분비를 돕고 소화를 준비시킵니다. 어금니로 씹을 수 있는 정도로 썰어서 드세요. 당근에 들기름을 조금 넣고 볶아도 좋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두부와 곁들여도 좋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커집니다. 아침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먹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당근의 식이섬유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요리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볶음에 넣어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당근 반 개를 얇게 썰어서 된장국에 넣어요. 그게 제일 간편하고 맛있어요. 특별히 뭘 만들려고 하면 귀찮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레시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간단하고 맛있고 시니어분들이 직접 만들기 쉬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당근 들기름 볶음입니다. 당근 한 개를 어슷하게 썹니다. 팬에 들기름 한 숟갈을 두르고 당근을 넣습니다.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다가 소금 약간으로 간을 합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해서 반찬으로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 달걀 볶음입니다. 당근 반 개를 채 썰고 달걀 2개를 풀어 놓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을 먼저 볶습니다. 당근이 살짝 익으면 달걀을 부어 함께 볶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끝입니다.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근 두부 조림입니다. 당근과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간장, 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끓입니다. 두부와 당근을 넣고 중간 불에서 10분 정도 졸입니다. 국물이 자작해지면 완성입니다. 밥 반찬으로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당근 된장국입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당근과 감자, 양파를 넣습니다. 야채가 익으면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습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으면 됩니다. 평범한 된장국이지만 당근이 들어가면 국물이 더 달고 깊은 맛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 주스입니다. 믹서기가 있다면 아주 간편합니다. 당근 1개, 사과 반 개, 물 1컵을 넣고 갑니다.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면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됩니다. 단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일부 손실되니 가끔씩만 드시고 평소에는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요리들의 공통점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재료도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래야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당근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질기고 너무 작으면 영양이 부족합니다. 색깔은 진한 주황색이 좋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이 많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흠집이 없는 걸 고르세요. 갈라지거나 흠집이 많으면 오래된 겁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한 게 신선합니다. 물렁물렁하거나 구부러지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당근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넣으세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물기가 차서 금방 상합니다. 신문지가 습기를 조절해 주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당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지르세요. 껍질에 영양이 많으니 벗기지 않고 먹는 게 좋습니다. 요즘 당근은 농약도 적게 쓰고 흙도 깨끗하니 껍질째 먹어도 안전합니다. 단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잘라내세요. 썰어놓은 당근은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당근을 얼려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날 것으로 얼리면 안 됩니다. 먼저 데쳐서 식힌 후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리에 넣으면 됩니다. 당근은 조용한 채소입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꾸준히 먹은 음식이
나중에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일 당근을 포함한 녹황색 채소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암 발생률도 20%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근을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들의 폐 기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폐 조직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당근은 폐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식단에 당근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0g 이상, 즉 중간 크기 당근 반 개 정도를 매일 먹었습니다. 이들은 당근을 볶거나 국에 넣어 먹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건강식품이 아니라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 식탁 위에 당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카로티노시스라고 합니다.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일시적으로 피부에 침착된 것일 뿐 해롭지 않습니다. 당근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근을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익힌 당근은 생당근보다 혈당 지수가 조금 높지만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적당량을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당근에도 칼륨이 들어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대부분의 경우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하세요. 당근의 비타민 K가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면 괜찮지만 갑자기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당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샐러리나 파슬리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당근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주의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근은 아주 안전한 식품입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근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채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에 가시면 당근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나치지 마시고 몇 개 집어 드세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1,000원이면 서너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이 1,000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당근을 씻으세요. 칼로 썰면서 그 단단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땅속에서 자란 힘이 손에 전해집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을 볶으세요. 달콤한 향이 부엌 가득 퍼집니다. 천천히 드세요.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아삭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이게 자연이 주는 맛입니다.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땅과 햇빛이 만든 맛입니다. 매일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국에 넣어도 좋고, 점심에 볶음으로 먹어도 좋고, 저녁에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치면 소용없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계속 드세요. 그러면 몸이 변합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집니다. 눈이 덜 침침해지고 감기에 덜 걸리고 변비가 좋아지고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전체가 달라집니다. 주변 분들께도 권해보세요. 당근 좋대요. 나이 들면 꼭 먹어야 한대요.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부부가 함께, 이웃과 함께 당근을 나눠 먹으세요. 건강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당근은 특별한 채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당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매일 먹는다는 선택, 꾸준히 먹는다는 선택,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선택, 이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당근 하나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도움입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몸이 움츠러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당근이 필요합니다. 매일 한 개씩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고 겨울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평범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멀리 있는 특별한 것만 찾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평범한 것을 소중히 하세요. 그 평범함 속에 진짜 건강이 있습니다. 당근은 그렇게 조용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당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 힘을 믿으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당근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씹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채소가 내 몸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 평범한 선택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당근 한 개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당근 요리와 함께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